세계지리 대단원 3단원, 중단원 5단원, 주요 에너지 자원과 국제이동입니다. 교과서 94페이지를 보면 수업 전 활동이 있습니다. 보면은 제목은 석유와 함께하는 하루예요. 그래서 그림에 있는 학생의 하루 일과를 보면 여러분들의 하루와 크게 다르지 않죠? 그래서 학교에 오기 전에 세수를 하고 칫솔 치약으로 양치를 하고 버스나 지하철을 타고 등교를 할 겁니다. 학교에서는 볼펜으로 공책이나 책에 필기를 하면서 우리 열심히 수업을 듣고요. 집에서는 과제가 있을 경우에 컴퓨터로 자료 검색을 하거나 스마트폰 같은 것들로 자료 검색을 하죠. 그리고 우리가 할 거를 다 한 뒤에는 TV를 본다거나 아니면 컴퓨터로 유튜브 같은 것들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도 몸이 좋지 않으면 해열제나 여러 가지 약을 먹고 이불을 덮고 잠에 들죠. 자, 아래쪽에 있는 문제를 보겠습니다. 활동 1. 위 자료에서 석유를 원료로 사용해서 만든 제품을 찾아보자고 했어요. 그림을 보면 첫 번째 그림에서는 이 친구가 양치를 하는 게 나오는데 칫솔, 치약 전부 다 석유를 원료로 만든 제품입니다. 그리고 친구가 입고 있는 옷, 교복이죠. 교복과 같은 옷들은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게 많아요. 그런 합성 섬유로 만들어진 옷들은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겁니다. 그리고 볼펜과 같은 또는 필통과 같은 플라스틱으로 만든 제품들도 전부 다 석유로 만든 거예요. 그리고 친구가 사용하는 컴퓨터나 TV 같은 것들도 전부 다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들이고요. 그리고 약을 먹고 있죠. 이런 약도 전부 다 친구가 약을 먹고 있죠. 이런 약도 전부 다 석유를 정제해서 만든 제품들이고 이불에도 합성섬유가 들어가 있어요. 이런 모든 제품들이 석유를 원료로 해서 만든 제품들입니다. 그렇다면 문제 2번. 석유가 고갈이 된다면 우리는 어떻게 생활을 해야 될까? 석유가 고갈이 되면 일상생활에서 석유로 만든 화학제품들을 모두 사용을 할 수가 없을 것이고 석유와 관련한 산업들이 침체돼서 경제활동에 제약이 많아질 거예요. 또한 화석에너지를 사용한 전기에너지 생산이 줄어들고 석유 고갈에 대비해서 신재생에너지와 같은 새로운 에너지 자원의 개발이 더욱 활발해질 것입니다. 석유가 고갈이 되면 우리가 일상적으로 많이 사용하는 전기를 사용하는 제품들을 이용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아래쪽에 스스로 학습 계획하기 보겠습니다. 위쪽에 있는 에너지 자원, 편재성, 신재생 에너지와 같은 단어들을 우리는 수업을 하게 될 거예요. 그리고 학습 목표, 이번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는 주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분포 특징을 조사하고 주요 에너지 자원의 국제적 이동 양상을 설명할 수 있다가 이번 단원의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한 페이지 넘어가서 95페이지를 보면 이제 소단원 1단원이 나옵니다. 소단원 1단원의 제목은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종류이고요. 이번 단원에서의 학습 목표는 에너지 자원의 특성과 소비 변화를 설명할 수 있다. 그리고 이번 단원에서 우리가 알게 되는 주요 개념은 에너지 자원, 가변성, 편재성, 유한성이라는 단어에 대해서 공부를 하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단어부터 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특성은 무엇일까? 자원이라고 하는 건 인간이 유용하게 이용할 수 있으며 기술적으로 개발 가능하고 경제적으로 이용 가치가 있는 것을 자원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 자원들 중에서 인간이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고 생산 활동을 하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얻을 수 있는 자원을 에너지 자원이라고 합니다. 이러한 에너지 자원에는 석유, 석탄, 천연가스와 같은 것들이 있어요. 자원이라고 하는 건 여러 가지 특성을 가지는데 크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자원은 그 자원의 가치가 고정되어져 있지 않고 과학기술의 발달과 사회 문화적인 배경 등에 따라서 변화하는 성질을 가변성이라고 해요. 그리고 지역적으로 고르게 분포하지 않고 특정 지역에 치우쳐서 분포하는 것을 편재성이라고 하고요. 이런 편재성 때문에 자원은 국제적인 이동이 활발합니다. 다음으로 식량자원, 광물자원, 에너지자원과 같은 이런 천연자원들은 대부분 매장량이 한정되어져 있어 언젠가는 고갈하는 성질을 유한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원에는
세 가지 특성이 있다는 걸 알아둬야 돼요. 가변성, 편재성, 유한성. 가변성이라는 건 그 자원의 가치가 과학기술의 발달이나 사회문화적 배경에 따라서 가치가 변화할 수 있는 걸 가변성. 편재성이란 단어에서 이 편은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들도 편애 이런 단어 알죠? 한 사람만 엄청 좋아하는 거. 그것과 같은 단어이고요. 쟤는 존재하다 할 때 제자예요. 그래서 편재성이라고 하는 건 존재하는데 한쪽에 치우쳐서 존재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유한성은 한계가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계속 사용을 하다 보면 결국은 이 자원들은 사라지게 된다. 한계가 있다라는 뜻입니다. 그 다음 단락으로 보겠습니다. 에너지 자원의 소비는 시대에 따라서 변화해 왔어요. 18세기 산업혁명 이후에는 석탄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었고요. 19세기 후반에 내연기관이 발명이 되고 자동차가 보급된 이후에는 석유의 사용량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했습니다. 내연기관이라고 하는 건 교과서 오른쪽에도 나와 있듯이 기관의 내부에서 어떤 기계의 내부에서 석유나 가스와 같은 연료를 연소해서 에너지를 얻는 기관을 이야기를 합니다. 현재 석유는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이용되고 있는 에너지 자원이에요. 다음으로 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액화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천연가스의 사용량이 증가하고 있으며 과학기술의 발달로 그리고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해서 원자력의 사용량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입니다. 액화 기술이라고 하는 건 액체로 변화시키는 기술이에요. 천연가스는 기체 상태로 존재를 하는데 기체 상태는 굉장히 부피가 크고 이동시키기가 힘들기 때문에 이 가스를 액체로 만들어서 압축을 하고 온도를 낮춰서 응축시켜서 액체로 변화시키는 기술을 액화 기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천연가스를 액화시켜서 액체로 만들어서 이동을 시켜요. 그 다음으로 한편 화석연료 사용의 증가로 인해서 대기오염, 지구온난화 같은 환경 문제가 굉장히 심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최근에는 신재생 에너지의 소비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신재생 에너지라고 하는 건 기존의 화석연료를 변환해서 이용을 하거나 아니면 햇빛, 물, 바람과 같은 재생 가능한 자원을 변환해서 이용하는 에너지를 신재생 에너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아래쪽에 자료 1번을 보면 세계의 에너지 소비 구조가 나와 있어요. 아래쪽에 보면 자료 1, 세계의 에너지 소비 구조라는 제목의 그래프가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프는 세로축은 시간을 나타내고 가로축은 에너지 사용량을 나타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시간이 지날수록 에너지 소비량이 늘어나고 있고 전 세계 에너지 자원의 소비 비중은 석유가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석탄, 천연가스, 수력, 원자력, 신재생 에너지 순서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오른쪽 그래프는 가로축은 대륙을 나타내고 세로축은 에너지 소비량을 나타내요. 지역별로 1차 에너지 소비 구조가 어떻게 되는지 나타내주는 그래프입니다. 그래서 아시아와 오세아니아에서 가장 많은 에너지를 사용을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유럽과 중앙아시아, 그 다음이 북아메리카 순서로 나타나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아래쪽에 문제를 보니까 북아메리카와 아시아 오세아니아의 에너지 소비 구조의 차이점은 무엇인가? 라고 되어 있는데 이 문제는 오른쪽에 있는 그래프를 보고 대답을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시 답안을 선생님이 적어주면 북아메리카는 석유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고 석유와 비등하게 천연가스의 소비 비중도 매우 높아요. 그래프를 보면 석유와 천연가스의 소비량이 많다는 걸 알 수가 있죠. 반면에 아시아와 오세아니아는 석탄의 소비 비중이 가장 높아요. 석탄의 비중이 가장 높죠. 그 다음이 석유, 그 다음이 천연가스 이 순서로 소비 비중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아시아에서의 에너지 소비 비중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게 중국인데 중국은 계속 지금 경제개발 중이고 경제성장 중이기 때문에 아시아 대륙 중에서 특히 중국에서 석탄 소비 비중이 높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소단원 1단원 영상은 선생님이 여기까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